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다항식 중에서 대단원 1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의 연산, 그 중에서 1차식 다항식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을 알 수 있다. 2.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차수, 개수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인데요. 단항식 먼저 상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항이라고 써 있죠. 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이라는 것은 모노미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수 지수, 그러니까 어떤 숫자 위에 써 있는 작은 숫자 말하는 거죠. 자연수 지수의 문자와 수의 네모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곱셈이 들어갑니다. 곱셈.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 지수가 꼭 자연수 1, 2, 3, 4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수 같은 거. 유리수, 분수 안 돼요. 루트도 안 돼요. 꼭 자연수 지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항식, 폴리노미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항식 또는 단항식들의 네모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는 덧셈 또는 뺄셈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이 들어가 있으면 다항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단항식인데 다항식은 이 단항식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제 두 개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왜 선생님 나눗셈이 안 들어가요? 자, 나눗셈이 왜 안 들어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항식과 다항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꿉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 알고 있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꾸면 되죠. 뭐 나누기 2분의 3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죠. 나누기 5 그러면요.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분자 분모를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괄호를 풀어서 식을 다 전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없어요. 나눗셈은 안 보이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2분 정도 줄게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괄호 1번, 괄호 2번에 알맞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을 고르라는 건데요. 누가 단항식일까요? 1번은 단항식일까요? 다항식일까요? 2번은요? 3번은요? 단항식은요. 1번은 단항식이 아니에요. 땡. 2번은 단항식이에요. 딩동댕. 3번은 단항식이 아니에요.
4번은 단항식이에요. 5번은 다항식이고요. 6번도 다항식이에요.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있으면 이렇게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다항식은 3, 5, 6이 다항식입니다. 선생님 왜 이 마이너스 5 나누기 x제곱은 왜 단항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곱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x제곱분의 1. 근데 x제곱분의 1은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른쪽에 지수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수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자연수 지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혹시 이 부분이 음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해도 됩니다.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는 알고 있겠죠. 곱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 x가 있으면은요, 요거 다항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항식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2번은요, 여기 빼기 기호가 있으니까 다항식 아닌가요? 이거는 부호예요. 여기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들어가는 게 요 부분이고요. 이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해당하는 부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랑 같이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에요. 부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x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하고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를 앞에다 쓰죠. 곱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1 x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항식이에요. 4번도 역시 요거는 부호를 나타내는 거.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죠. 이거는 곱하기고요. 그래서 더하기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가. 그래서 이거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단항식은 2번하고 4번입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이렇게 뺄셈과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항은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5xy, y제곱 이것들을 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2 플러스 x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플러스는 되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x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x입니다. 2 x 요거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시작. 네, 잘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x제곱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xy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얘기 안 하니까 그냥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y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4y 이것도 그냥 9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선생님 플러스 9 해주면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죠? 플러스를 여러분도 안 씁니다. 자, 정리하세요. 잠시 후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개념 정리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단항식 나타내기하고 식의 종류인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예요.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수를 왼쪽에 쓰고 문자를 오른쪽에 쓰는데 알파벳 순으로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리고 수와 문자 사이,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는 곱셈 기호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요. 이제 곱하기 기호도 거의 아셔요. 자,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사실 중학교 이상만 돼도 마찬가지인데, 나눗셈 기호를 거의 안 쓰죠. 그리고 곱셈 기호도 이제 거의 안 써요. 뭐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그럴 때만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눗셈 기호하고 곱셈 기호는 이제 거의 못 볼 거예요. 필요한 경우만 좀씩 씁니다. 볼까요? 자, x제곱 곱하기 z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먼저 누가 제일 앞에 오라고 그랬죠? 제일 왼쪽에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2분의 1을 제일 왼쪽에 쓰고요. 나머지 문자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x, y, z.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 곱하기 표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 사이는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숫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는 곱하기 안 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해 보이죠. 심플해 보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식의 종류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먼저 단항식이 있었죠. 그리고 단항식을 포함하는 다항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차이점은 단항식은 이렇게 곱셈으로다만 묶여져 있는 거 혼자 있고요. 다항식은 이렇게 덧셈과 뺄셈으로 있는 단항식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럼 분모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수식이라 그래요. 분수.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분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다항식하고 분수식하고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루트 배웠죠? 무리수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 루트 수간에 미지수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식, 분모에 있으니까 분수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유리식과 무리식을 합쳐서 우리는 대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수체계에서 실수, 무리수, 유리수, 요거는 정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항식을요 다른 말로 정수식 즉 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식,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리하고 잠시 후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 개념 정리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 단항식의 차수 배웠죠. 단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단항식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단항식의 차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수는요, 왼쪽에 있는 식이라고 배웠지 않았나요? 중학교 때? 단항식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고등학교 올라면요,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에 있다기보다 나머지 부분이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한번 중학교 때 거 한번 실제로 한번 볼까요? 5x 세제곱 그러면요, x의 차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차수는 x 위에 있는 지수 요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x를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래서 x의 차수는 3이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x의 개수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왼쪽에 있는 수니까 O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꼭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2번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먼저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잠시 멈추고요. 풀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단항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 단항식의 문자 x에 대한 x죠 x에 대한 차수는 나오면 차수는 x 위에 있는 지수라고 그랬으니까 2가 되겠죠. 그 개수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7a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7a가 있고 오른쪽에는 y 세제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ay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위 단항식의 문자 ay에 대한 차수는 하고 물었어요. ay를 동시에 읽어줬죠? 그러면 차수는 얼마예요? 혹시 높은 거니까 요 3차일까요? 높은 거 따지는 거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다항식에서 따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서 두 개를 동시에 읽어줬으면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안 쓸 땐 1이 써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네. 그래서 차수는 4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개수는 a하고 y 부분을 제외한 그렇죠. 마이너스 7 x 제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맞았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단항식의 차수 중학교 때 거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다항식의 차수 한번 배워볼까요?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 생각할 때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겠네요. 그죠? 상수항은 그 문자가 없는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항을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과 비슷한데 이거는 곱셈에서의 나머지 부분이고요. 이거는 덧셈 뺄셈에서의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요거 x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일까요? 상수항은요? 네, 그럼 y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에요? 상수항은요? 네, 선생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x에 대한 x가 가장 차수가 높은 건 여기 2차죠. 여기는 1차, 얘는 x가 없으니까 2차 다항식이고 상수항은요. 여기 x가 있고 두 번째 항도 x가 있는데 나머지 셋, 넷, 다섯 번째는 x가 없죠. 이만큼 전체가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 이것이 바로 상수항입니다. y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에요? y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제곱이니까 2차. 상수항은요? 네, 그래요. y가 없는 것은 x제곱하고 9가 없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세요. 네, 오늘은요, 단항식과 다항식 개념 중에서 단항식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다항식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항은 이 다항식 중에서 그 각각의 단항식, 즉을 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요. 책에는 이런 식으로 단항식, 다항식, 유리식, 대소식 이렇게 식은 저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수를 배웠는데 단항식의 개수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것과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x의 차수는 2이고 그 개수 즉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7ay 세제곱이다 이런 거 했고요. 다항식의 차수 가장 높은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상수항은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여기에서 x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상수항이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